사자와 백합 같은 상징이 한 나라의 권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왕은 언제나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는 어디에나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권력은 상징이 되었고 그 상징의 중심에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방패 위에 그려진 사자, 왕권의 힘과 용맹을 말하고 푸른 바탕 위의 백합은 신성한 질서와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권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장을 사용하는 국가 중 먼저 영국 왕권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어떻게 권위를 세우며 어떻게 나라를 지배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1066년 한 번의 전투가 끝나고 하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노르만 정복입니다. 이 순간 잉글랜드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배층이 들어오고 새로운 권력이 세워지며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더 분명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누가 지배자인가? 누가 귀족인가? 누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그리고 일상의 질서 속에서까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고 한눈에 정체를 드러내며 권위를 즉시 전달하는 표식, 그것이 바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문장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언어였고 나는 어떤 권위를 갖는가를 보여주는 기호였으며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을 붙드는 하나의 질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부터 권력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은 상징 속에 새겨지고 문장은 곧 권력의 얼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헨리 1세입니다. 그는 단순히 왕위에 오른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혼란 속에 놓여있던 왕국을 정리하고 흩어져 있던 권력을 모아 하나의 질서로 묶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힘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을 세우고 행정을 정비하며 국가를 체계로 조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왕국은 개인의 권력에 의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규칙과 구조로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관료 국가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 속에서 문장의 의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만들어질수록 권력이 정리될수록 사람들은 더 분명하게 서로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누가 누구인가? 누가 어떤 권위를 갖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문장은 더 이상 개인의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기호가 되고 사회 질서를 읽게 하는 언어가 됩니다. 결국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권력은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질서 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1127년 헨리 1세는 앙주 백작 제프리 플랜테즈넷에게 금색 사자가 그려진 방패를 수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인정하는 순간이었고 충성을 확인하는 표식이었으며 질서 안에 편입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방패 위의 그림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왕이 허락한 권위의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자였을까요? 두려움을 모르는 존재, 압도적인 힘, 그리고 자연의 왕. 사자는 그 자체로 지배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강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언어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자는 유럽 전역에서 왕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언어가 되고 질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문장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방패 안에는 한 가문의 역사와 그들이 믿는 가치, 그리고 권력에 대한 선언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문장은 결코 우연히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방향, 몸의 자세, 색깔 하나까지 모든 것이 의도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앞발을 들고 선 사자, 램펀트. 이 자세는 공격성과 권위, 그리고 지배를 상징합니다. 그 모습은 말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색은 또 다른 언어였습니다. 금빛은 왕권을, 붉은색은 용기와 희생의 피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문장은 장식이 아니라 설계된 상징의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장을 보는 순간 그 가문의 힘을 읽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권력인가?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결국 문장은 말없이 말하는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리차드 1세 사자 시몬왕, 그의 시대에 이르면 영국 왕실의 문장은 마침내 3마리 사자로 확정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장식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눈에 보이게 완성한 순간이었습니다. 3마리의 사자는 더 이상 자연 속의 동물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왕권이었고 살아있는 권위였으며 지배를 선언하는 형상이었습니다. 방패 위의 사자는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전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 사자는 한 왕을 넘어섭니다. 왕 개인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왕이 곧 국가였던 시대, 그 상징 역시 국가 그 자체가 되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권력이 상징을 만들고 그 상징이 다시 국가를 대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상징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이 확장되면 그 권력을 담는 상징도 함께 변화합니다. 백년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드워드 3세입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권을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프랑스 왕이 또한 나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장이 바뀝니다. 사자 위에 백합이 더해집니다. 사자는 여전히 잉글랜드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백합은 프랑스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두 상징이 하나의 방패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장식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두 왕국의 주인이다. 이제 문장은 더 이상 가문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닙니다. 정치적 주장이고
국제 질서를 향한 선언이며 권력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언어가 됩니다. 전쟁은 땅을 두고 벌어지지만 문장은 그 전쟁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패 위의 사자와 백합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권력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문장은 힘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권리를 주장하고 역사를 바꾸려는 의지를 담는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영국 왕실의 문장, 그 안에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쌓인 역사의 정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방패 안에 사자는 잉글랜드를 나타내고 유니콘은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며 하프는 아일랜드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상징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입니다. 분리된 땅이 하나의 왕권 아래 모였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지만 강한 한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디웨 에몽 드루아. 뜻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권리. 이 문장은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권력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왕권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언어가 됩니다. 결국 이 하나의 문장 속에는 전쟁이 있었고 통합이 있었으며 신앙이 있었고 권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문장은 그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역사이며 하나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그려진 방패 위에서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권력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권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상징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상징은 남아 그 시대의 권력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은 그림이 아닙니다. 문장은 역사입니다. 문장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장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말없이 그려진 그 방패 위에서 권력과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케이였습니다.